북한이 오늘 오전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새해 들어 벌써 4번째 도발이자 발광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눈길을 끄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알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문자 메시지인데요. 도대체 어떤 메시지이길래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도 더 주목을 받고 있는지 잠시 후 알아봅니다. 문재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의식하고 있는 북한 공산당이 17일 오전 평양 인근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합참은 이날 오전 8시 56분과 10시 11분 그리고 오후 1시 1분에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오전 10시 11분에 발송한 문자 메시지가 좀 이상했습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는 합참에서 알려드립니다에 앞서 괄호 안에 광고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광고, 합참에서 알려드립니다로 시작해 무료거부 0808-100095 그리고 인증번호로 끝을 맺었습니다. 얼핏 보면 대한민국 합참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광고하는 스팸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보이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합참 관계자들이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실무자의 상급자가 내용 확인도 한번 안 하느냐며 혀를 찼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저조차도 이 소식이 마치 가짜뉴스처럼 느껴지는데요.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심정은 오죽하실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문득 듭니다. 문자 메시지 제목을 보면 제목부터가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 2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정신없이 쏴대서 합참 칠무진들의 정신이 가출을 했다고 한들 북한의 도발을 알리는 메시지인데 어떻게 광고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이걸 대체 어떻게 논평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이어서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령과 준장 사이의 계급인 북한 정찰총국 대좌 출신 탈북자가 북한 간첩들이 남한의 주요 기관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도 문어발처럼 뻗어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순자는 사이버 여론조작의 대명사인 드루킹도 문재인 당선에 일조한 댓글 조작 그 드루킹도 원조는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7일 북한 정찰총국 대자 출신 귀순자 김국성 씨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김 씨는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하고 그 파벌을 수청하자 2014년 탈북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북한 공작원, 즉 간첩들이 남한의 중요한 기관은 물론이고 종교계와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도 활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종교계가 북한 공작원들이 발붙이기가 가장 쉽다면서 정계와 법조계, 언론계에도 문어발처럼 뻗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남북협력이나 대북지원 등 명목으로 방북했던 사람 가운데도 포섭된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김 씨는 대북지원 등 명분으로 북한에 드나든 사람 가운데 일부는 김 씨 일가에 충성 맹세를 하고 노동당에 입당한 경우도 있다며 북한에 와서 핵은 통일 이후 민족의 힘이다. 제발 비핵화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지원을 위해 방북한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놓기 위해 이른바 미인계를 사용한다는 말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숙소에 북한 여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CCTV로 그 모습들을 녹화해 놓는다는 이야기를 저도 익히 들은 바 있는데요. 김 씨 또한 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공작기관은 뿐만 아니라 대북 지원을 위해 방북한 사람들을 미인계 등을 사용해 매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순수한 의도에서 방북했다고 해도 북한에 쳐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012년 대선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된 사이버 여론조작 또한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김 씨는 언급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은 남한의 선거 같은 주요 이슈가 있으면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을 해왔다며 드루킹의 원조는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남파 간첩과 지하당 시민단체를 통해 남한 선거에 영향을 줬지만 인터넷 시대가 된 뒤에는 사이버 공작이 주가 됐다며 특히 2002년 효순 미선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사태 등을 계기로 북한은 대남 사이버 여론 공작을 본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이버 여론 공작을 하는 부대는 정찰총국 산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주요 기관장들을 비롯해
수십만 명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이메일 등을 파악하고 있고 이런 정보를 이용해 우리 측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그 아이디로 사이버 공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또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논란 때 북한이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내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이어 이를 토대로 정찰총국 사이버부대가 박근혜와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공작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논란이 됐던 국정원 댓글 방첩 활동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한국의 각종 선거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씨는 북한은 남한의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파가 집권하면 북한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좌파들이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라도 돕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얼마든지 남길 수가 있는데 이보다도 더 쉬운 여론 선동이 있을까요? 이것을 북한이 정확히 알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씨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사이버 대남 공작에 몰두해 효과를 얻으면서도 간첩 난파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김 씨는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정찰총국은 각종 특수 소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작원들은 이런 잠수함과 개인용 추진기를 타고 대한민국 해안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연히 우리 측 바다를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거린다는 건데 북한 주민이 남북 경계선인 철조망을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어오는 판국에 이 이야기는 그리 놀랍지도 않네요. 김 씨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이 사용하는 특수 소형 잠수함은 평양시 대동강에 위치한 927 연락소에서 만듭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013년 3월 김정은이 1501 부대를 방문해 무인 신형 전투함정 건조를 독려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곳이 927 연락소라는 것이 김 씨의 설명입니다. 천안함 폭침 때에도 마찬가지로 927 연락소가 특수 제작한 소형 잠수함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천안함 폭침이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충성의 선물을 드리는 차원에서 진행한 공작이라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우리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이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바치는 충성의 선물로 이용된 것입니다. 북한은 특수 소형 잠수함과 무인 전투함을 이란과 같은 중동의 반미 국가들에 수출하기도 합니다. 거래는 청송무역회사라는 위장업체를 통해 한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임기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문재인은 현재 중동에 나가 있죠. 중동 정상들에게 북한이 제조한 잠수함과 전투함 등을 많이 좀 사달라고 북한 무기 홍보대사로 중동을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 무기 딜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생각을 하면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